Dobro. History. Archive.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 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1950년, 정말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꽁꽁 얼어붙은 헝남부두에서 한 한국인 통역관이 미군 장교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0만 명.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뒤에서는 중공군이 밀려오고 앞에는 차가운 겨울바다밖에 없는 그야말로 갇혀버린 피란민들의 숫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저기 보이는 흥남항 단 하나뿐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한국전쟁의 전세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확 뒤바뀌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1950년 10월까지만 해도 유엔군이 중국 국경까지 진격하면서 이제 전쟁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뒤 11월 27일에 무려 30만 명의 중공군이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힌 거죠. 눈앞에 있던 승리가 절망적인 후퇴로 바뀌면서 10만이 넘는 군인들에게 흥남항은 정말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작전의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군인과 모든 장비를 구출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덩케르크 작전처럼 사람만 빼내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군사물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안타깝게도 민간인 피라민들을 위한 자리는 단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흥남부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0만 명의 운명이 이제 딱 세 사람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먼저 군 자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그리고 마음은 안타깝지만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철수작전 통제관 에드워드 포니 대령, 마지막으로 이 피란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던 민사부 고문, 바로 현봉학 박사입니다. 시간은 정말 얼마 없었어요. 현봉학 박사의 그 간절함에 포니 대령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가 현 박사에게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알몬드 장군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현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알몬드 장군의 기독교 신앙심에 호소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죠.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민간인을 구출하라. 바로 이 한마디가 10만 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바로 배였죠. 수많은 배 중에서 한 평범한 화물선이 이제 곧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메로디스 빅토리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는요, 원래 승객 딱 12명 태우라고 만든 배예요. 승무원도 47명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려 1만 4천 명의 피라민을 태워야 했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이 말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피란민들을 위한 음식이나 물은 당연히 없었고요.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도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난방도 안 되는 영하의 날씨였죠. 게다가 배 아래쪽에는 제트연료 300톤이 실려 있었어요. 이건 뭐 거의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피란민을 태워달라는 요청에 레너드 라르 선장은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태울 수 있는 만큼 태우겠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보상이 약속된 것도 아니었죠. 오직 선장 한 사람의 양심에 따른 정말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동안 사람들을 배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태운다는 표현보다 싣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나무 팔레트에 16명씩 올라타면 화물 크레인이 이들을 캄캄한 화물칸으로 내렸어요. 사람들은 정말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의 기뢰가 쫙 깔린 바다를 향해 항해가 시작됩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죠? 음식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 숫자 5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 절망적인 항해 중에 무려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김치라는 귀여운 애칭이 붙었다고 하죠. 자, 이 기적의 항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 한 척의 배가 보여준 용기가 그 이후 세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지 그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0년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마침내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출발할 때 1만 4천 명이었는데 도착하니 1만 4,005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거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겠어요?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항해는요, 역사에 그냥 기록만 된 게 아닙니다.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해낸 구조작전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식 등재됐어요. 그리고 이 기록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 배에 탔던 1만 4천 명 중에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이 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면 그 위대한 결정을 내렸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 항해 이후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베네딕토의 수사가 되어서 평생을 신에게 봉헌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는 이 기적에 대해 신의 손길이 내 배의 키를 잡고 있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내린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과연 얼마나 많은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